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아까 강남 집값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에 영끌이 들어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초영끌 시대. 강남 집을 빚내서 산 사람이 24%가 10억 이상 빌렸다. 7월에 성동구의 한 아파트를 11억 5천에 매수를 하는데 LTV 70%를 꽉 채우고 플러스로 신용대출 5천만 원까지 더해서 샀다. 이 김씨는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강서구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매했었는데 요거를 갈아타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영끌을 넘어서 초영끌로 갈아타기를 한 건데 그러면 요 강서구에 신혼집을 구매했던 아파트는 누가 사줬겠냐. 소득 요건을 완화해줘서 저소득층 취급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지인돈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고 이걸로 사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규 수요가 유입이 돼서 싼 걸 사줘야지 팔고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팔고 갈아타기를 할 때 수준에 맞게 한 게 아니라 LTV 총량 넘어서고 여기에다가 신용대출까지 더해가지고 샀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는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지금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무슨 드립이 나왔냐? 국토 히로붐이라는 드립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다. 정책대출이 전환일 쳐가지고 했던 건데 저 정책대출 가지고 영끌해가지고 유입돼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다음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또 영끌하고 팔아가지고 영끌하고 팔아가지고 영끌하고 해가지고 영끌의 연쇄화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뭐냐면요 피라미드예요. 이거를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다단계고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여기에 누가 유입이 돼줘야 얘네가 갈아타기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여기로 갈아타기 올라오는 수요가 유입이 돼줘야 그 다음 수요들이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팔고서 빠져나가는 수요들도 있는데 또 갈아타기 하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럼 요 수요가 유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실제 다단계 회사에 끌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동기 만나러 갔다가 한번 끌려갔는데 교대역 근처에 웰빙까지만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갔는데 한 책상이 한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문 있고 문 열릴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군대 동기놈이 앉아 있었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익 구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최고 등급이 있고 그 밑에 뭐 무슨 등급 뭐 다이아 등급 뭐 골드 실버 뭐 브론즈 뭐 이런 등급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2% 먹고 여기서 뭐 3% 먹고 여기서 뭐 4% 먹고 여기서 5% 먹고 여기 다시 떨어져. 그래서 마트에서 뭐 최대 30%까지 할인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구조를 다 더하면은 32.7%까지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먹으니까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근데 난 바보가 아니잖아. 내가 제일 위에 등급이 아니면은 골드 등급까지만 하더라도 하필이면 9%밖에 못 먹는데 그럴 거면 마트 가서 사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첫 강사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강사. 이 사람은 다이아 등급.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등급. 플래티넘 등급. 그 다음에 마지막엔 거의 뭐 관리자급 등급. 와가지고 3명이서 강의를 해요. 다단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자꾸 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얘네가 잡은 호구는 나였거든. 기사를 내는 사람들이요. 집을 이미 산 사람들 보라고 기사를 낼까요? 이 사람들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다 바람잡이였어요. 이미 다단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이죠. 지금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죠. 한 요급까지 못 올라가면은 수익이 아니라 제일 밑에 집 들어가가지고 설거지 부대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오니까 나한테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월 500만 원씩 시킨 통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딱 그거 보고 느꼈어요. 월 500만 원씩 시켰는데 왜 잔액이 지금 빵원이냐. 3명이 다 저한테 통장 깠어요. 이 사람 다 저한테 통장 깠고 월 수익이 500씩 된대요. 자기는 다이아 등급이라서. 골드 등급이 예를 들어서 하나 팔면 골드 등급이 4% 먹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5%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 끌어만 오면은 자기는 돈 벌 수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실태가 똑같아요. 사람들 끌어와가지고 돈 벌고 자기는 그거 여러 채 샀다가 다주택 투기했다가 모아가지고 또 똘똘한 채 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단계 밟아서. 내가 호구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실버 브론즈 많이 모집하면 난 골드 되는 거고, 골드급까지 모집하면 난 다이아가 되는 거다. 부동산 시장이 똑같아요. 이 다 바람잡이들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막 집값 올라간다 하는데 기사 올라가 있는데 댓글 달려있는 거 봐봐라. 호갱노노 이런 데서 댓글 다는 거 봐봐라. 월 500 수익 구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내 밑에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래가지고 제가 억울해가지고 결국에 이 친구한테 저녁에 술을 얻어먹고 노래방까지 쏘게 만들고 도망쳤습니다. 점심을 내가 샀거든. 근데 끌려간 게 다당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안 된다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 없어요. 난 거기 다단계 가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왜요? 근데 빵원 남았어요? 이거 구조상 말이 돼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아닌데요? 이 이야기하면 나 안 놔주거든. 그 집값 오른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감정 내가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저도 거기에서 동기랑 싸우진 않았어요. 가서 그냥 이야기를 했지. 그래, 내일도 들을게. 그리고 밤에 날랐지. 핸드폰 꺼놓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그랬죠.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여기서 피라미드 예전에 갈아탈 때 이 구조에서도 팔고서 갈아탈 때 예를 들어 플러스 2억 정도면 됐는데 지금 플러스 한 5억, 10억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남아 빚내서 산 사람들 중에서 24%가 10억 이상 빌린 초연끌들이 나오는 거다. 이 사람은 강남도 아니에요. 성동구 샀는데도 초연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서울부동산 거래 중에서 63.93%가 대출로 매수 자금 마련했고, 대출 5억 원 이상이 37.87%고 10억 원 이상이 6.12인데 요 6.12가 다 대부분 강남으로 들어가서 강남 비중 4채 중 한 채가 지금 10억 이상 대출 내가지고 산 거다. 10억 이상 대출 비중이 유독 높은 게 용산구, 그 다음에 강남 서초. 누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물론 강남 서초 10억 정도 대출 나올 정도면 저거는 정책대출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다들 월평균 1억씩은 버셔야죠. 1억도 못 벌려면 우리나라는 저소득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내주는 거다. 근데 정책대출 디딤돌 기준이 연 8,500이에요. 연 8,500 벌면은 저소득층인데. 그렇잖아요. 국토부 장관 피셜로. 그러니까 DSR을 우회하는 대출을 저들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금융권이라든가. 이금융권 또 50%까지 되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많이 보태주죠. 자녀가 집을 사는데 나는 내 집 멀쩡하게 내 돈 주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요거를 자녀한테 빌려주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저 집 샀겠어요? 우리나라의 연봉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강남집 미쳤다고 저렇게 대출 받아서 사며 그렇게 많냐 그 사람들이. 아니요. 저 대출 중에 대부분은 부모 찬스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낼 때 부모 찬스도 대출로 하니까. 물론 사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대출 예를 들어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책대출 여러 채를 분산해서 받은 다음에 원기옥해가지고 자식한테 몰아줘봐라. 그런 걸로 강남 집 사가지고 집값 올리는 건데 국토부 장관은 정책대출 영향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다. 혹은 그렇게 팔아가지고 모은 돈으로 사는 건데. 그런 거예요. 저렇게라도 받아서 사면은 시세 차익이 더 올라서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익률 계산 따로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광기의 시장이 얼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냐. 이게 답이에요. 지금 쏟아지는 경매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강남집은 경매 안 나와요? 서초집은 경매 안 나와요? 강남집, 서초집, 송파집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도 맨날 댓글 붙는 거는 이런 데는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긴 뭐로 안 떨어져. 거기가 언제부터 전통적인 부촌이었다고.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그 전에 한남더일, 이런, 아예, 그런 아파트라면 모를까.
그런 거가 다들 지금 무리해서 들어온 거고. 음마 아파트 지금 막 엄청 비싸고 강남 아파트 얘기하자면 음마 서민 아파트였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다들 부자가 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끌했다가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다. 지금이야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 희망으로 어떻게든 사채 더 끌어다 쓰면서 버티는 거지만 무너지기만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대출 회수가 들어올 텐데 지금도 9월 초에 오히려 주담대 줄었다는 거 보셨죠? 대출 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은 은행권에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건 뭐더라도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